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데요.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아무 이상 없다, 짠하고 나타났다. 그럼 그게 김정은이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짠하고 나타났다. 그게 김정은이냐 이거야. 어? 북한에서는 말이죠. 김정은의 경호 때문에 대역을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도 똑같이 해놓고 그리고 그만큼 살도 찌우고 해갖고 말이죠. 김정은 대역을 쓰고 있다. 그래서 위성에서 본 김정은이 대역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할아버지의 생일에 나가지 않았다. 이 태양절에 나가지 않았다. 이거 북한에서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지금 뭐 미사일 발사라든가 아주 중요한 행사들을 모두 빠지고 있는데요. 대역을 써서 뭔가를 했다. 위성사진에 찍혔다. 또 그걸 본 우리 문정은이가 아이고 우리 장군님 살아있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대역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실수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역이 존재하냐 안 하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죠. 예로부터 일본에는 카게무샤라고 해가지고 대역이 존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술단들이요 북한에 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 4월 1일에 저녁이었습니다. 평양의 동평양 대극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예술단의 공연에 관람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 옆에는 이번에 그 미사일은 우리가 더 많이 쏜다라고 주장을 했던 도종환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주위에 있는 우리 관계자들, 그러니까 도종환을 포함한 거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평양 시민들에게 이런 선물 고맙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하겠다라고 4월 1일에 보도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4월 2일에 정정 보도가 바로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겠다로 정정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김정일한테 전한다는 얘기인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다음날 정정 보도, 여러분들 다 검색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정정 보도가 나와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도에서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 북한식 유머다. 아, 북한식 네, 유머다.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겠다 이런 얘기가 북한식 지금 이 유머라는 사진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진. 그 사진이죠. 이게 예. 대역이라고 추측되는. 그렇죠. 한번 크게 해보세요, 크게. 카게 붙다. 김정은과 좀 달라. 조금 뭔가 달라. 팔이 조금 달라요. 일상이 조금 달라. 조금 다르다, 조금. 예. 아니 비슷해야죠. 당연히 비슷하고 성형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홍철기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홍철기 부장한테 전하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형님. 형님 선물입니다. 어이 고마워요. 홍철기 부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믿으란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지금? 와,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김정은의 표정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즐거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사실 최근에 4월 달에 나와 있던 김정은 사진들 보시면요. 인민복을 입고 있으면서 즐거워했던 사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들을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예. 얼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겠다. 이거 예. 팩트입니다, 시청자 이거 여러분들. 팩트예요. 우리나라 보도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짠하고 나타나도 예. 대역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충분히 대역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대역이 뭐 천년만년 가라고 대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잠시 좀 뭐랄까요 위기를 좀 극복하려고.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준비된 것들이 시나리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해인가? 뭐 영화 있는데 그거. 아, 요즘에 광해도 보면은 있고 뭐 킹돔.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영화들에도 그렇게 보면 이제 옛날에 주윤발 영화에도 보면 동생이다, 뭐 쌍둥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누가 봐도 그냥 아니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일본이 전국시대 때 전쟁과 전쟁을 거듭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다이묘가 부재가 되게 되면 그 가문이 몰락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케다 신겐이 카게무사를 활용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우리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동화인 거지왕자 같은 경우에도 왕자 소년과 거지 소년이 뒤바뀐 인생을 사는 경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네. 진시황이 죽었을 많이 때 같은 알아. 경우 네. 그러니까요 잘 알아요. 잘 진시황 A급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A급이에요. 네. 그 진시황이 죽었을 때도 소금에 절였었어요. 아, 맞아요. 네.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진시황이 전국의 도로와 교량형을 통일시킨 이후에 전국을 순방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진시황이 사망을 했는데 후계자를 정해놓지 않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김정은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때 황관인 조고가 어떤 짓을 했느냐. 진시황을 소금에 절여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 사이에 자신들이 정권을 쥐고 왕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그렇게 나라 먹게 됐는데 김정은이도 지금 되졌고 소금에 절여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절임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라를 만드는 걸 즐기기 때문에 미라. 김정은이의 내장은 이미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일단 좀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과연 김정은의 치세가 좀 짧았잖아요. 예. 짧았기 때문에 미라로 만들 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북한에서 좀 아.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미라는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레닌 연구소라고 합니다. 아. 그 소련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 있는 레닌 랩이라고 해서 레닌 연구소에서 가능한 거고 1년에 한 20만 불 정도 유지 관리비가 들고 처음에 만들 때는 몇백만 불이 든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러시아의 인력들이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북한에 들어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아직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안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라로 만드는 게 러시아 풍습이라고 그래요. 아. 네, 다시 부활하기 위한. 네, 그래서 그 러시아 지역에 유명한 지역 있죠. 그 드라큘라가 나오는. 예. 트란실바니아. 그건 루마니아. 아니, 그러니까 그 네, 지역. 루마니아. 그런 네. 풍습이 있대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레닌을 미라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런 풍습이 공산주의 사회에 있는 거예요. 호치민도 그렇게 됐고요. 호치민도. 예, 호치민도 그렇게 됐고 김일성도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요. 김정일 시신을 옮긴 게 기차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층들은 기차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 기차 자체가 방탄 기차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차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탄 기차인데 김정은이는 이제 그걸 타고 중국도 가고 예. 러시아도 갔잖아요. 비행기를 안 탔잖아요. 베트남 갈 때도 탔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베트남 갈 예. 때도 타고. 그러니까 방탄이고 안전하다는 걸 떠나서 비행기를 타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격추요. 미국이 격추를 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영공도 있겠지만 영공 아닌 지역에서 그러면은 그냥 작살이 나는 건데 예. 기차를 타고 가면 이제 그 지역을 때리니까 전쟁이다 이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막 중국에서 막 가는데 타격을 그렇죠. 했다 그러면 전쟁이 나는 거니까 일부러 그렇게 다녔대요. 방금 나왔던 도종환 장관과 있었던 거랑 노동당 중앙회의 때 사진을 보니까 귀 모양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다르고요. 한번 볼까요? 예, 며칠 사이인데 헤어스타일도 좀 많이 다르고, 예, 그래서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이 왼쪽이 그 도종환 장관과 있었던 그 행사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그 며칠 이후에 노동당 중앙회의 당시의 사진인데 이 귀 모양을 보시면 귓볼이 다르네요. 예, 귓볼이 약간 달라요. 뭐 사진의 각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다른 건 좀 티가 나거든요. 전반적으로 인상이 좀 달라요. 예. 김정은의 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왼쪽이 그 대역으로 의심되는 사람이고 오른쪽은 그 노동신문에 올라온 그런 사진이거든요. 이게 좀 표정이 말이죠. 김정은은 당당하고 그렇죠. 자신 있고. 네. 근데 지금 그 대역이라고 하는 사람은 왠지 좀 긴장돼 보이고, 네. 왠지 좀 초조해 보이는. 왠지 여기서 실수하면은 자기가 대역이라는 게 들통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국제적인 망신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건 여러분들 신의 한 수에서 오늘 여러 가지 사항, 대역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말이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전녹용, 복세편살 요거를 응축시키면 이렇게 복세편살이 됩니다. 요게 30포, 이게 10포 이렇게 해서요. 가격이 얼마냐? 네, 가격이 바로 22만원. 아주 저렴한 가격인데. 이 구전녹용이 평강한의원에서 나옵니다. 어제 이명웅 씨, 여러분들 이번에 잘 알잖아요. 미스터 트로트 우승한 이명웅 씨가 또 광고 모델로 있습니다. 예. 구전녹용, 복세편살. 이렇게 40포를 드리는 가격이 22만원인데요. 요게 32만 8천원입니다. 근데 밑에 주소가 있어요, 링크. 저희 영상 밑에, 하단에 링크 확인하시면은,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3,000원까지 줍니다. 예, 싸게 드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11만 7,000원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혜택입니다. 엄청난 혜택. 다른데 인터넷보다 제일 싼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다 국산인데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합니다. 러시아산 녹용 전문가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평강 한방연구소의 구존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존녹용에 들어가고 있는 진기한 모든 한약재의 경우 국내산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녹용 같은 경우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녹용은 국내산, 중국산, 뉴질랜드산, 그리고 이 러시아산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 러시아산 녹용에만 으뜸 원자를 붙여서 원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다 녹용을 잘 알고 있는 녹용의 선수들 사이에서는 원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원자? 예, 원자. 원용이니까 원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자. 그리고 이 뉴질랜드산 녹용을 뉴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뉴자. 이 원자와 뉴자 사이에는 원자가 가격이 무려 배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그만큼 러시아산 녹용이 뛰어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러시아산 녹용 중에서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크 농장의 녹용은 그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미 현지 언론 등을 통해서 알타이의 황금이다 라는 표현으로 불릴 정도로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이 아바이스크산 농장의 녹용 특징인데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이 녹용들 같은 경우는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시중 한의원에서 한번 녹용 한 첩 지어 드시려면 수십만 원을 줘야 지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녹용이 어디 산인지는 우리가 알 길조차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평강 한방연구소의 구존녹용을 저희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시중가 28만원, 복세 편살 10포를 더해서 32만 8천원 상당의 제품을 신의 한 수 단독 프로모션 22만원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